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지입니다. 무협지나 중국 무협 드라마를 보면 항상 등장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중 몸 안의 혈도를 따라 내공을 순환시키는 운기조식은 주인공이 더 강해지거나 혹은 주화인마에 빠지는 분기점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그리고 영약이나 내단의 형태로 갑작스럽게 유입된 기운을 다스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무협 세계관 역시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클래식한 설정이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강해지기 위한 영약이 여기 해당하는데 영약 역시 등급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0등급의 최상급 영약은 보통 1000년간 수련에 승천 직전 나쁜 마음에 물들어 행패를 부리려다 운 없게도 주인공에게 잡혀 죽은 이무기의 내단입니다. 그보다 약간 낮은 0.5티어의 영약의 경우 뜨거운 속성의 잉어인 만년활이, 눈 속에 사는 사람 모양의 산삼인 인형설삼, 그리고 인면지주나 쌍두독각사를 비롯해 매우 다양한 영물이 있습니다. 역시나 주인공에게 잡혀 죽고 영약이 되는 역할이죠. 1티어 영약으로는 공청석유가 대표적인데 의외로 공청석유는 실제로 있는 물질입니다. 푸른빛 광석인 아주라이트를 공청이라 부르는데 내부에 물이 고여있는 것도 가능한 종류의 광석입니다. 마치 오팔처럼 말이죠. 대환단은 소림사의 대표적인 영약으로 여기부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영약입니다. 뒤를 잇는 2티어 영약으로는 신조협료에 등장하며 9종류 꽃잎에서 맑은 새벽 이슬을 모아 만든다는 구화옥로단, 화산파의 영약인 자하신단이나 무당파의 태청단, 곤륜파의 청송신단과 개방의 취구환 등이 근본입니다. 영약 외에도 외상을 치료하는 금착약을 비롯한 약품도 많으며 마음과 정신을 가라앉히는 약으로 청심환이 등장합니다. 뜬금없이 무협에서 시작되었지만 하고 싶던 잡담 실컷 했으니 오늘의 본 주제인 청심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심환이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청심원과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두 종류 모두 존재하는 약품이지만 청심환은 중국 송나라와 명나라 시대부터 사용되던 중국의 환약을 의미하며 청심원은 동의보감의 제조법이 기록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던 단약을 의미합니다. 동의보감 그대로 제조하는 것은 여러 이유에서 불가능합니다. 동의보감 기준으로 재료의 목록을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도 약재나 한의학은 공부해 본 적 없어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대충 봐도 마나 참마를 의미하는 산약, 달달한 약재료로 유명한 감초나 부들의 꽃가루인 포황 등 온갖 재료들이 사용됩니다. 이들 중 사용 금지 물품으로는 콧불소뿔을 뜻하는 서각이 있습니다. 당연히 콧불소뿔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성분 역시 딱히 약재라 볼 수 없습니다. 사람 손톱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성분입니다. 주사는 황화수은을 의미하는데 과거 도장 찍는 인주의 재료이기도 했고 부적을 그릴 때도 사용하는 등 재밌는 얘기가 아주 많은 물질입니다. 나중에 내키면 따로 소개하겠습니다. 수은 화합물 중 하나이며 수은은 연금술 발전에 가장 중요한 원소였던 만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궁황은 개간석과 같은 황화비소 광물을 의미합니다. 비소를 항암제로 사용할 수 있다지만 구강 복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 점이 없으니 제외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름에서부터 가장 중요해 보이는 우황이 있습니다. 우황청심원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하자면 있습니다.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나 미신이 아니라 정말로 생체 활성이 있으며 치료 효과가 있는 약품입니다. 우황청심원의 주된 사용 대상은 제약사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먼저 뇌졸중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출혈성이나 동맥경화성 그리고 허혈성으로 구분되는데 셋 모두 혈관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며 이 역시 혈관과 그 내부 압력에 관련됩니다. 그 외에도 두근거림이나 정신불안, 자율신경실조증, 경풍과 인사불성에도 효과 있다고 광고되며 실제적인 치료가 시급한 이와 같은 증상들보다는 과도하게 긴장되는 상황에서 진정하기 위한 용도로 흔히 복용되곤 합니다. 우황청심원의 어떠한 성분들이 혈압, 혈관 등에 관여하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겠죠. 우황청심원의 우황은 무엇일까요? 명칭 자체에 포함되는 만큼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우황일 것입니다. 우황은 소액에서 얻어지는 특별한 물질인데 정확히는 소의 담석입니다. 쓸개즙을 비롯한 체내 물질들이 돌처럼 뭉쳐 만들어지는 만큼 우황은 동글동글한 황색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 흔한 것도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2,000마리당 1마리의 소만이 담석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며 다양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바스러뜨리면 내부가 층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석은 꼭 소에게만 생겨나는 물질은 아니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쓸개가 있는 동물들은 담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중 우황은 뛰어난 활성과 치료 효과로 인해 간질이나 뇌졸중을 포함해 2000년 이상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담석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이름 그대로 담, 곧 쓸개입니다. 간에서는 다양한 콜레스테롤 화합물의 대사와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의 배출량이 많아지면 서서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질 성분인 만큼 용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타 물질들이 없다면 담즙 화합물들은 엉겨붙으며 담석이 자라나기 위한 씨앗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작은 마이셀을 이루는 인지질 물질과 여기 포함되는 콜레스테롤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포막을 비롯해 생체막을 이루는 인지질 이중막에 콜레스테롤이나 단백질, 당과 같은 분자들이 끼어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게 되면 조금 더 커다란 일종의 주머니가 이루어지며 점차적으로 층이 쌓여 다층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후 결정화가 진행되며 층층이 쌓여 올라가는 구조의 담석이 만들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농도가 너무 높거나 이를 용해시키기 위한 담즙산의 양이 너무 적거나 혹은 막 형성을 위한 인지질 물질인 레시틴 함량이 적다면 마이셀 형성을 거쳐 담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황의 모든 성분이 다 유효한 약재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씩 특징을 살펴본다면 먼저 어째서 우황은 노란색인 걸까요? 흔히 담즙이라면 녹색을 떠올리게 되는데 굳이 노란색인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담즙을 이루는 빌리베르딘 역시 전구체가 있습니다. 바로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의 가장 중요한 분자이며 산소와 결합해 몸속에 공급하는 햄이라는 고리형 분자입니다. 적혈구의 수명이 다하면 햄은 유출되어 중앙의 철 이온의 제거와 함께 구조가 깨져 담즙의 중요 분자인 빌리베르딘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후 빌리베르딘은 노란색을 갖는 빌리루빈으로 환원됩니다. 소변이나 혈액 이야기에서 소개한 적 있던 대표적인 물질이며 소변이 노란색인 이유와 멍이 들 때 색이 변화해가는 과정으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색을 갖는 하나의 분자였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콜레스테롤을 기본 골격으로 갖는 담즙산 분자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히 담즙산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 아닌 실제 우황의 성분 분석으로부터 확인된 물질의 목록입니다. 이들 모두는 기본적인 콜레스테롤 공통구조를 가지며 R1에서 R4까지의 위치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그림처럼 다양한 담즙산 분자로 분화합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바로 타우로콜산입니다. 타우로콜산은 체내에서 가수 분해되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콜산과 더불어 에너지 드링크에 많이 함유된 분자이자 혈압 강화를 돕는 타우린을 분비합니다. 우황청심원의 혈압과 긴장 완화 효과를 일으키는 주된 약효 분자 중 하나입니다. 타우린 외에도 우황의 전체적인 색을 좌우하던 빌리루빈의 생화학적 기능도 존재합니다. 우황 성분 중 타우린은 심혈관 보호 기능과 항고혈압 효과, 그리고 뇌혈관과 신경 보호 기능을 보이며 빌리루빈의 경우 폐에 작용해 기침의 억제나 가래의 완화, 그리고 천식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심지어 최근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빌리루빈은 평활근 세포의 염증과 증식의 억제, 심혈관 질환에 대한 개선 효과를 가지며 아주 정확한 기작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혈청 빌리루빈 농도와 심방세동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도 확인되었습니다. 빌리루빈이나 타우린 외에도 유익한 다른 성분들도 분석됩니다. 흔히 과다한 양은 건강에 좋지 않다 여겨져 의도적으로 섭취를 피하는 경우도 있는 콜레스테롤 역시 담즙산의 다양한 구조에서 보였듯 우황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해로운 물질이라 단언할 수 없는 것이 비타민 D를 비롯하여 수많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체내에서 생성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은 호르몬 불균형을 비롯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유사한 구조를 갖는 에르고스테롤은 비타민 D2의 합성을 위한 전구체입니다. 햇볕을 쬐어야 비타민 D가 생성된다 라는 말은 에르고스테롤이 광화학 변화를 통해 비타민 D2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우황청심원의 여러 화합물들이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우황청심원으로 대놓고 실험한 연구 결과는 없을까요? 최근에는 한약 성분의 과학적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자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우황청심원의 뇌 및 신경세포 손상에 대한 개선 효과 연구 논문이 최근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러 분석 데이터 중 하나만 함께 보자면 산소 결핍 신경 손상인 OGD 조건과 아무 문제 없는 정상 조건 사이에는 극명한 세포 분화 차이가 관찰됩니다. 그리고 UCW는 논문 제목에도 대놓고 써 있는데 우황청심원입니다. 우황청심원 처리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산소 환경 신경 손상 정도가 급감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물론 특정한 전통 약품을 기준으로 한 연구 결과다 보니 아주 높은 권위의 논문에 게재되진 못했지만 실제 과학적 분석 기법과 데이터 처리를 통한 약효 확인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황청심원을 일삼아 매일 먹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빌리루빈 독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경세포는 고농도 빌리루빈에 의한 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포 유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온 불균형, 글루타메이트의 세포 외 축적과 신경교세포에 의한 염증성 사이토카인 방출을 포함해 뚜렷한 독성 유발 경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알겠다만 이제부터의 고민은 우황의 수요 공급과 윤리적인 확보에 대해서입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게 우황의 다른 생산 기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천연 우황의 경우 소의 도축 이후 우황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2,000마리 중 1마리 정도가 우황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급이 비효율적이며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개를 잡는 족족 까보며 진주가 있기만을 바라는 셈입니다. 개발해낸 또 다른 방법은 칼큘루스 보비스 사티부스라는 방법인데 재배, 경작, 키운다는 의미의 라틴어 사티부스로부터 내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로 할 수 있는 소의 담즙을 채취해 그 외에 우황 약재 성분들이 함유된 용액에서 담석을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것입니다. 양식 우황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우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종의 씨앗을 소 쓸개에 이식해 키워낸 후 도축을 통해 얻는 방식입니다. 양식 진주를 만드는 방식과 완벽히 동일합니다. 마지막은 완전히 인공적인 우황 생산법인데 화학적으로 원재료들의 응집과 반응을 유도해 아무런 생명 위해 없이 우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마지막이 가장 윤리적이지만 사람들은 자연 우황을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이들 4가지 종류의 성분 분석을 해보면 완전한 인공 우황은 타우린은 풍부하나 빌리루빈이 거의 없는 수준이며 자연 우황이 압도적으로 높은 빌리루빈 함량을 보입니다. 연관되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자면 우황 함유 담즙산 중 우르솔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중요한 담즙산 중 하나인데 우르소라는 접두어가 눈에 띕니다. 실제로는 우르솔산은 여러 과일이나 허브류에 많이 함유된 물질이지만 이름만으로부터 날카로운 추측이 가능한 분들도 있으실 듯합니다. 바로 라틴어로 곰을 의미하는 우르수스에서 유래한 접두어이기 때문입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는 칼도레이 저항군 소속이던 야생신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색의 거대 곰군주 우르속과 검은색의 우르솔입니다. 에메랄드의 악몽에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죠. 그런데 곰, 담즙, 이거 뭔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바로 웅담입니다. 웅담의 유효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르소 데옥시콜산입니다. 알코올의 특징인 하이드록실 작용기가 2개 함유되어 있어서 우르소 다이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과연 웅담은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우르소 데옥시콜산은 여러 동물이 쓸개에서 만들 수는 있지만 모든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곰만이 유의미한 양을 생산합니다. 곰의 간에서 생산되지만 경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고 과거부터 웅담을 사용해왔을까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곰을 학대할 자격은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답은 화학에 있습니다. 채취하는 것이 영 안 좋다 싶으면 그냥 합성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우르소 다이올은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약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하고 원하는 모든 건강식품 성분들은 사실 찾아보면 다 화학 합성을 통해 더 높은 순도와 효율로 복용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동의보감 속 우황청심원의 성분이 매우 다양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기준과 연구, 공급 방식이 달라졌겠죠. 실제 판매되는 우황청심원 성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약, 감초, 인삼, 포황 등 모든 것이 그대로이며 독이거나 취급 불가인 재료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약재마다 기준 성분이 쓰여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감초는 글리시리진산 기준 5.05mg이라 쓰여있죠. 이 분자는 감초의 표준 물질입니다. 감초마다의 퀄리티를 완전히 동일하게 구현할 수 없으니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물질만을 선택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여전히 애매한 점이나 혹은 반대로 바람직한 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인은 아미그달린으로 1.5mg 기준했다는데 행인은 살구씨를 의미합니다. 아미그달린은 살구, 아몬드, 사과, 복숭아, 자두 씨앗 등에서 나오는 천연물입니다. 저 씨앗들의 공통점은 먹으면 독이라는 것이죠. 청산 배당체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아미그달린입니다. 아미그달린은 약효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판명된 물질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임상시험까지 진행한 결과 항암 효과 등이 거의 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외 치료 효과들에 대해서도 플라시보와 전혀 차이 없는 것으로 공표된 물질입니다. 심지어 1982년 1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1명의 환자를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종양 크기가 증가했으며 아미그달린 치료의 위험성은 시아나물 독성 증상이나 치명적인 범위에 접근하는 혈중 시아나물 수준으로 인해서 여러 환자에게서 입증되었습니다. 우황청심원의 행인이 역사적 혹은 경험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적 혹은 화학적으로는 전혀 의미 없습니다. 유익한 경우는 사양을 무스콘으로 사용한 것인데 실제 사양을 넣는 우황청심원도 있지만 이제는 무스콘을 사용하는 종류도 따로 판매됩니다. 향수의 화학에서 소개한 적 있는 분자였는데 사양의 핵심 원료입니다. 최근에는 사양 성분 향수를 만들 때도 무스콘을 사용합니다. 화학 발전의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갑자기는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혈액에서 햄을 이용해 빌리루빈이 만들어지며 그 작용 중 항고혈압 효과가 있었습니다. 의식의 흐름을 따라 사실 순간적으로 뱀파이어가 생각났습니다. 뱀파이어는 눈이 빨간색이라는 것에서 안구 혈관에 높은 압력이 가해져 파열 혹은 충혈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인간의 경우 낮의 혈압이 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심혈관계가 작동한다는 가정하에 상당히 높은 고혈압 증상을 만성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혈액을 섭취해 체내 작용에 따른 혈중 빌리루빈 농도 상승을 의도하는 것이 흡혈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무 근거 없지만 우리도 비상시에 혈액을 어찌저찌 처리해 혈압 완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입니다. 우황은 소의 담석입니다. 그리고 우황이 핵심으로 사용된 전통 의약품인 우황청심원의 성분들은 과학적으로 본래 목적에 맞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학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굳이 포함될 필요가 없는 성분도 있던 만큼 아직 분석되지 않은 전통적인 것들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되면 더 좋을 듯합니다.